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0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들에게 원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만이 폭발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판사가 맞나? 거기에 있는 이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좌파의 성지냐? 이게 보통 우리법, 국제인권법 이 정파가 도대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 있는 이 헌법재판소, 이것이 진정한 헌법재판소냐? 지금 이런 저항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6,300여 전국 교수 모임인 정교모가 교수 모임이 바로 어저께 긴급 입장문도 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소를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법, 국제인권법, 우리법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이 우리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 좌파 성지냐, 여기가 헌법재판소가. 이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뭐냐? 법관 자격이 있냐? 우리법 사람들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그게 목적이 헌법재판소인가? 이러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지금은 우리법 지키기가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그 법이 바로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법이냐.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긴급 입장문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 전국 교수 모임 6,300여 명의 전국 교수 모임은 아주 입김이 센 단체입니다. 벌써 이 단체가 나왔다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이제는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법이 타겟가 됐으니까 말이죠. 우리법 판사들이 하는 행태를 낱낱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헌법재판소 소장,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영배의 횡포는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 신문할 것, 지적할 거 있으면 미리 하루 전에 나한테 내라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 이거예요. 강제다 이거는. 안 그러면 반대 신문 못한다. 아니, 반대 신문은 원래가 변호사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가 존재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이란 자가 바로 자기도 변호사가 될 텐데, 4월 18일 그만두면 변호사가 될 텐데 뭐 먹고 삽니까? 변호사를 해야지. 변호사가 될 텐데 변호사에게 변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가 변호인이 뭐 하는 겁니까? 전략을 세우고 이 부당한, 자기가 받고 있는 부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다 작전 전략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루 전에 내놔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이재명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허위 증언을 하게끔 허위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대로 대받아 칠 걸 준비한다 이거지. 하루면 충분하니까.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소위 말하는 마흔여기를 불러들인, 마흔여기를 꼭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문영배의
호시탐탐한 생각이 깃든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바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자, 이 자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폭발 직전입니다. 국민 불만 폭발. 판사가 맞냐? 우리법 그 자들이 판사가 맞냐? 이거 얘기입니다. 에? 우리법 국제인권법 그 정파가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가 맞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 자들이 대한민국 판사란 말이냐? 탄핵쇼를 하고 온갖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원안의 어떤 심판대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법이 점령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큰일 날 지금 바로 이 폭발 전야에 놓여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전부 걷어내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노가 지금 서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목이 매게끔 40여기를 갑자기 꺼내 들어가지고 우리법 40여기는 물론 지금 우리법 판사입니다. 이걸 꺼내 들여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이진숙 판결할 때 4대 4였습니다. 1박 2일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1박 2일 한 취임 후 하루만 딱 지나고 그 다음날 탄핵이 됐으니까 말이죠. 이런 분을 갖다가 파면을 시켰다는 4명이 찬성했다는 것. 하루 근무에서 뭘 잘못했길래 파면을 시킵니까? 이 여성들 3분. 우리법 정정미 이미선 그다음에 정계선 이 우리법들 3명 플러스 문형배 이 소위 직무대행하는 소장 직무대행하는 이 4사람이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6명이 돼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자,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사람은 확실한 표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한 표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40여기를 지금 가져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있는 바로 이 문형배. 그러다가 국민의 저항이 세니까 그냥 약간 가라앉히고 지금 딱 숨겨놨습니다. 이건 언제 이 카드를 뽑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이 헌법재판소가 있으리라고 국민들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 40여기, 그러면 40여기가 왜 나쁘냐? 왜 문제냐? 40여기가 학생 때부터 있었던 그 단체가 그다음부터 단체가 무슨 단체냐? 인민노련입니다. 인민노련이라는 단체인데 어떤 단체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강령에 나와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까? 6.25가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건데 러시아하고 이 중국의 힘을 받고 그들이 밀어줘서 같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6.25 이 전쟁을 갖다가 거꾸로 말해서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게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반대의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강령에 나와 있는 이 자가 마은혁이란 자가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마은혁 핵심 멤버 인민노련 1989년에 강령 개정본을 입수했습니다. 89년 되니까 아마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강령을 개정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본이 그러면 현실에 맞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흔역 핵심 멤버 인민노련 1989년 강령 개정본을 뉴델리가 입수한 것을 제가 여기서 대신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흔역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려 했을까? 가장 핵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 마흔역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물론 늦게겠죠.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 합격한 머리는 비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인민노련은 1987년도 창립했습니다. 두 차례 강령 개정을 했습니다. 네. 노동자 승리 상황에서 미 개입 한국전쟁 3년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다 승리를 했는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한국전쟁이 3년간이나 시작돼서 민중들을 많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맘먹는 물량을 퍼부어가지고 수백만을 살해했다. 이렇게 강령 개정본에 나와 있습니다. 인민노련은요,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반국가 조직으로서 이거는 불온 조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핵심 멤버 역할을 하다가 근데 이 자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판사가 됐는지 이걸 지금 우리들은 미스테리로 생각합니다.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엄청난 데서 핵심 멤버를 했던 자가 어떻게 해서 판사가 임관이 됐을까? 87년 강령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들. 아주 이 강령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들. 완전히 선정, 북한 괴뢰군이, 북한 괴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발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입니다. 인민노련. 이것이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7년 6월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은 창립 당시 미국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서 엄청난 지금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노련은 이후에 두 차례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남침이 명백한 한국전쟁이 미국 때문에 벌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강령. 미국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뉴델리가 이걸 취재를 해서 인민노련 강령을 입수했습니다. 인민노련은 1989년 2월 10일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미국 제국주의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의 친미적 자본가 정권 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면서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렇게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이 전국적인 규모의 계급투쟁으로 확대돼서 노동자 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이던 순간에 미국 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3년이 시작됐다. 미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4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썼습니다. 이 북한 괴뢰보다 더 나쁜 더 악마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린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인민노련입니다. 이어서 이 대대적인 계급투쟁은 민족해방투쟁, 양대 진영 간의 전쟁에서 최대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돼 총칼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면서 강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민노련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되었다. 이후에 오랜 기간 자본과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강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주어졌다. 우리나라의 고도 압축 성장을 일컫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인민노련. 여기에 마은혁이란 자를 누가 추천했느냐? 민주당의 추천자입니다. 민주당이 마은혁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어떤 자란 게 이 자를 추천함으로써 일로 보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바로 전 단계까지 왔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 더 읽겠지만은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분노가 치밀기 때문에 제가 이 완전한 거짓말이죠. 서울대 이 마은혁이가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입니다. 1997년 제39회 97년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3, 4년 만에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음막하게 30대 넘어서 합격한 거죠. 인민노련 그걸 장사를 한다고 인민노련 장사한다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2002년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로 임명되었느냐. 바로 이걸 갖다가 제가 입수하고 아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은혁은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깨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아주 골수 중의 골수입니다. 이런 자를 헌법재판소에 들여놓으려고 했던 바로 헌법재판관 소장 민형배는 똑같은 자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으니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연기하고 변론을 할 수 없이 이제 변론 제기하기로 취소를 한 거 아닙니다.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들이 꺼내들 기회를 지금 포착해서 대통령 탄핵에 맞춰서 어떤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또 김정한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는 무기한 또 연기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이거 지금 나왔다는 또 문제가 크게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딱 불을 껐습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할 때는 얼른 밑으로 숨어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편해지면은 그대로 또 고개를 드는 이 좌파의 속성이 곧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자, 그 자가 민형배입니다. 이 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가 나는 왼쪽에서도 왼쪽 맨 끝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 좌익이라는 뜻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에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할 때마다 끊어버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 짓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나팔수 헌법재판소의 이 좌파 나팔수 문형배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귀환을 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헌법재판소까지 서너 명이 벌써 딱 진주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를 먹었다 이겁니다. 자, 국민이 이제 저지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이 지금 3명에다가 김명수가 추천한 정정미 극좌 이 4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탄핵을 시키자, 파면시키자를 도장을 찍은 바로 4사람입니다. 8명 중에서 4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칫하면 넘어간다. 바로 이 선에서 마은혁이를 왜 여기 투입하려고 했느냐. 그건 지금 미수에 그쳤다. 이런 얘기지만 아직 그게 완전히 폐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을 하는 바로 문형배가 또 정개선이가 또 이미선이가 이 세 재판관 우리법 재판관이 즉각 대통령 심판에서 배제돼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제 수호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서 대통령 증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자기들 맘대로 지금 민주당 맘대로 지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는 대통령은 말도 못하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앞으로는 말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반대 신문할 거 있으면은 하루 전에 자기들한테 페이퍼에 적어서 내라는 겁니다. 강제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형배라는 자가 헌법재판소를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을 능욕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도처에 이 극좌파들이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결탁을 해서 이 탄핵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자는 화양연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작년 2월 달에 화양연화를 주장했습니다. 그거 뭐냐? 나의 인생의 가장 꽃다운 계절은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A에 나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응원해 줬고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잊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화양연화. 이자가 보수를 괴멸시켰습니다. 또 여기서 끄떡끄떡거리고 여기서 해코지를 지금 하려고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 이재명과 결탁자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했죠. 네. 자기의 하수인들 또는 자기의 휘하의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한동훈계, 속칭 한동계를 동원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계엄하자마자 내란몰이를 했습니다.
내란 수계로 몰았습니다. 바로 한동훈이가요. 그거 다 시켜서 이재명이가 시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으로 대통령을 지금 이 서울구치소행으로 만든 바로 그자가 이재명 플러스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알고 그자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곧 그가 내란 혐의로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풀려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에서 불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그날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단 그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애국정신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모두 긴장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무례한 소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이 극좌파 이자들의 준동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문영배 그자 재판장 그 안경 쓴 너머로 그 보이는 희끗희끗 보이는 그 적개심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한민국 판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판사입니까? 우리 법은 너희 법은 어느 너희 법이냐? 우리 법은 어느 너희 법이냐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노선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골든크로스를 뚫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50%가 골든크로스입니다. 일단 뚫으면 절대로 그들은 따라오질 못하는 게 그 골든크로스의 벽입니다. 이미 뚫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결집으로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이 붉은 무리들은 일소해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불이한 탄핵으로 이재명과 이재명 당 플러스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되어 지금 저렇게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란 세력입니다. 저런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런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금에 환영을 해서 다시 이 나라가 리빌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이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